준비 많이 하셨네요, 대표님. 공부 안 하면 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범생이야, 보세요, 좀 모범생. 보여드릴게요. 우리 모범생. 임정민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이 영재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아니에요. 이제 영재는 임정민 대표님에게로. 네. 오늘 이거 다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영재란 일반 지능, 특수학문 적성 분야, 정신능력 이상에서 이미 뛰어난 성취 결과를 보이거나 아니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아동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상의 특별 교육을 시켜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재 교육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영재 교육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임정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김진세 대표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네요. 네. 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네, 입에 네. 힘을 주시면서 저를 쳐다보니까 오늘 네, 다 그냥 먹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네, 오늘 영재 교육기관 꼭 필요한 교육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요. 네. 또 오늘도 절차대로 가위바위보 하셔야죠. 네. 네, 뭐 이거 가위바위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네. 제가 가져와요? 네. 저는 기존 교육으로도 충분하다. 네, 영재 교육기관 아니어도 기존 교육으로 충분하다. 네, 영재 교육기관 필요한 네, 영재 기관이다. 교육기관 필요하다라는 걸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영재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영재는 누굴까요? 네, 영재 선천적인 능력도 좀 있는 거고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 중에서 우리 학습적인 측면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았을 때 우리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표준 정규 분포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에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평균으로부터 왜 그러세요? 아주 다 멀리 떨어져 있는 훌륭하십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네, 네. 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멀리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멀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으로 멀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보충 수업 학습 이런 걸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일반적인 공통교육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교육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수월성 교육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는 기존의 학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정해진 코스를 성큼성큼 넘어가다 보니 무학년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뽑는 각종 영재원에서 학년별로 구분해서 모집하기는 합니다. 뛰어난 아이들을. 네.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봤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성취도가 대단히 높이 형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반적 영재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는 영재 네. 뭐다 아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아무래도 오늘 영재 교육기관이니까 네. 그럼 영재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되게 좋네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뭐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데 영재를 정의했는데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타고난 잠재력이 있는 뛰어난 아이들 이걸 영재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게 꼭 뭐 수학이나 과학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영재라고 평가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영재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법의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발달시키는 능력보다는 이미 타고난 잠재력을 가지고 네. 있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법적인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 영재 교육의 근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초중등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 중등 교육을 규정하는 법률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영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하나 만든 거죠. 그게 영재교육진흥법이고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 체계할 때 맨 위를 영재고, 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영재고가 일반적인 학교 체계에 들어간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이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잠재력을 가진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교육시키기 위한 그 교육 방법을 별도로 영재교육진흥법을 만들어서 정의를 내렸고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재원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이 법을 되게 열심히 좀 살펴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이런 식의 법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고 편제가 돼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영재를 선발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이런 체계에 의해서 지금 영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영재 아이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영재 교육, 아까 영재가 성취도 평가에서 표준 편차 상위 분포하는 친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있나요? 네.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서 네. 보통 투 데비에이션이 넘어가는 이쪽 네. 영역이 이제 영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넣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곳들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꼭 영재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진학하는 영재학교도 그 근거 법령이 다 이제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그럼 보통 영재원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곳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을 잠깐 영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영재들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이 크게는 이제 영재학교가 있고요. 네. 영재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영재학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영재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네.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고요. 영재교육원, 영재원이라고 하는 영재교육원은 공교육 이외의 교육기관으로 아이들이 별도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의 교육기관을 영재원이라고 하고요.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영재학급은 초중등 학교 내에 그런 뛰어난 아이들을 별도로 수업하는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영재 학급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보통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교육부나 아니면 그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대학 부설 기관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영재 교육기관을 영재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재학급, 영재원, 영재학교 대상이 조금 다르죠. 네, 다르긴 한데요. 지금 영재학교는 거의 그 고등학생과 같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영재학급이나 영재원은 보통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그 대상은 되게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고 교육기관마다 선발하는 학년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